베스트 프롬프트의 조건 5가지를 뽑아봅니다. 베스트 좋은데 우리가 그게 어떤 걸 베스트라고 볼 거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베스트라는 걸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5가지의 프롬프트가 가질 수 있는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얼마나 명확하게 프롬프트가 작성되어 있느냐, 내용을 알기 쉬우냐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느냐. 그래서 제한된 정보 가지고 답을 좋게 못 만든다고 하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는 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목적, 어디다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거냐가 정리가 되어 있느냐, 프롬프트 안에. 그리고 실행 가능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AI가 소화를 할 수 없으면 실제로는 답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AI가 실행할 수 있는 내용이 지시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또 하나의 조건이죠. 거기에 마지막으로는 그 전체가, 프롬프트가 담고 있는 전체 내용, 무엇을 결과로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업무적으로 쓸모가 있느냐, 특히 이제 비즈니스 문제에서 업무적으로 쓸모가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연결이 돼서 목적에서부터 실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업무적인 가치 매우 크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이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하면 베스트 프롬프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제부터 하나 먼저 보죠. 4050 남성의 골프 애호가,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골프 클럽 브랜드를 런칭을 할 건데 런칭 전략을 수립하고 싶다. 그래서 이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려고 하는 지시사항이에요. 이건 이제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죠. 거기에 없을 수도 있는데 추가 정보를 줬습니다. 이걸 빼놓고도 뭐 작동은 되겠지만 판매 채널을 온라인에 집중하겠다 하는 내용을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줘서 더 지금 필요한 정보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만들어준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전략이 투자 유치 설명회 때 발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할 것이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한 활용 방안을 제시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명확함, 정보, 목적 다 들어가면 당연히 AI가 그대로 수행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줄 가능성은 월등히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이 기준들, 베스트의 조건. 첫 번째는 명확하냐는 거예요. 간결하다, 그런데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말은 최대한 빼지만 필요한 건 또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준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잘라서, 이게 바로 명확성이 되겠죠. 그래야 AI가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대로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이제 지시가 안정적인 결과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을 높여주는데 핵심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명확한 프롬프트, 뭐가 명확하고 그러면 뭐가 명확하지 않으냐, 반대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무신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겉보기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막상 생각을 해보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관점, 목적, 범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확하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하겠죠. 시장을 분석해달라고 하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을 분석해달라.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범위, 깊이, 분량 아무것도 설명이 없어서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는, 마지막은 성과를 높이는 전략이 뭐냐, 그걸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성과라고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해서 아무런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과라는 개념이 모호한 상태로 프롬프트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조건으로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있느냐 하는 겁니다. 맥락, 배경, 범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야 원하는 쪽에 가까운 더 맞춤식의 답변이 나올 텐데, 이게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AI가 어떤 걸 줘야겠다는 걸 해석하는데 사이에서 갭이 벌어지는 걸 최소로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만 정보 부족으로 인해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추측을 하거나 또는 대략적이고 일반적인 답변을 주는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이에 관련해서는 컨텍스트 작성법 핵심이라고 하는 별도의 영상이 있으니까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과의 최종 사용 목적, 이거를 꼭 써줘야 되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내용들만 가지고 목적을 표시한 부분이 아니라고 해도 그 나머지 지시사항들만 가지고도 어떤 용도로 쓸 건지가 거의 극명하게 드러나거나 또는 그 용도에 상관없이 나와야 되는 답이 명확할 경우에는 이게 빠져도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용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면 보다 상황에 맞는 응답의 톤, 구조, 깊이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표시하는 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옵셔널한 부분이다. 매번 있어야 된다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들은 기본적인 거죠.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중요도는 높다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전 비즈니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기본에서 고급까지 폭넓게 적용까지도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 설명하는 대목에 이 내용들을 이미 앞에 세 가지를 설명해 놓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보충을 해서 네 번째 얘기가 등장을 해요. 이 네 번째 얘기는 바로 AI의 실행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AI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또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만일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프롬프트가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AI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AI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그리고 AI가 기술적으로 오해를 하거나 오작동을 하거나 하는 문제를 최소로 줄이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기대와 AI의 실행 이 둘 사이의 갭을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바로 AI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추상적일 수가 있겠죠. 아직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 AI가 할 수가 없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200페이지 보고서를 작성해달라. 아니 사실 원하는 건 그게 맞아요. 최종적으로 200페이지 보고서를 쓰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해달라고 한다고 200페이지 보고서를 쓸 수 있느냐? 실제로 그런 AI가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아마 전혀 없을 겁니다. 한 번에 될 수 있는 게. 또 1000페이지 원고 전체를 책 한 권을 다 주고 여기서 한 글자라도 오타난 건 전부 다 찾아줘. 이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또 1시간 분량의 강의 영상을 생성해줘. 이런 식의 프롬프트는 뭐 몇 분짜리 영상은 만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완성도 있게끔 만들어준다? 실제로 1시간짜리를 만드는 것 자체도 잘 안 되겠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다 이거죠. 불가능한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10년간의 모든 연차 보고서를 분석해서 트렌드를 도출하라. 1년 단위로 10개를 하나씩 다 들어가서 그 보고서도 2개가 있을 텐데 따로따로 다 분석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를 그걸 비교해 갖고 찾는다? 이것까지 지금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또 어떤 자료를 주고 그 자료를 정확하게 한 글자도 틀림없이 한 숫자도 틀림없이 500개 딱 그 단어로 요약을 해줘. 480개 근처나 그 505개 근처의 단어로 요약하는 거는 대충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지금 AI들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또 고객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런 건 이제 비즈니스에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내가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속이 어떤 지금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완벽하게 알고 싶어요. 근데 AI가 활용할 데이터가 실제로 존재하느냐? 고객들이 어딘가 인터넷에 속마음을 정확하게 또 어떤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다 공개해 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구하는 정확도는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또 경쟁사의 마케팅 성과 대략적으로는 파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공개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게 자세하게 공개된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만일 우리가 뭐 한 3년치를 매주 단위로 경쟁사가
각각의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다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 거기까지 따라갈 수가 현실적으로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시켰다고 했을 때는 그 프롬프트는 잘못된 프롬프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등장했던 문제들을 대략 한 세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 이제 처리 용량하고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 자체가 없거나, 또는 세 번째로 외부 기능을 연결을 제대로 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연결이 아예 안 되거나 매끄럽지 않았을 경우에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었죠, 종류가. 자, 반대로 그러면 AI가 수행할 수 있는 요청은 뭐냐? 어떤 건 할 수 있으니까 시켜도 된다? 10페이지로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런 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범위에서 시켜야 된다 이거죠. 대부분 뭐 챗GPT 경우를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지 분석이다 그러면 이미지를 한 장 주고 여기서 이 사진 안에서 또는 그림에서 물리적인 법칙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요소를 찾아라, 이런 건 가능하다 이거죠. 이미지를 이해를 하니까. 완벽하진 않다 치더라도. 또 고급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능을 챗GPT는 제공을 하니까 만 건의 고객 데이터를, 행동 데이터를 집어넣어 주고 여기서 이상한 패턴, 특이하고 정상적인 경우하고 많이 다른 패턴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차트 같은 걸 표현을 해라, 이런 걸 요구했을 때 이거는 할 수가 있는 범위죠. 왜?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능에 맞춰서 지금 그 지시를 하고 있으니까. 또 다른 기능은 이제 심층 리서치가 또 제공이 되고 있죠. 꼭 뭐 챗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든 여러 군데서 이제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 시장에서의 경쟁사들을 뽑고 그들의 최신 제품 출시 동향을 상세하게 조사하라고 하면 나와 있는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들을 열심히 엄청나게 뒤질 거예요. 수십 개, 수백 개를 뒤져서 그걸 요약해서 하나의 보고서로 만들어 줄 겁니다. 여기까지는 또 되죠. 뭐 10분, 20분 걸리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된 새로운 기능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롬프트가 작성이 되면 그걸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전트, 최근에 또 그 각광을 받고 있고 관심도 많이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으로 이제 추가가 됐는데, 여기는 지금 외부 장치들하고 연결돼서 움직이는 기능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래서 최근 일주일 받은 이메일 중에서 내가 꼭 답장을 해야 될 메일이 뭔지 5개를 파악해라. 만일 우리가 지메일처럼 챗GPT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메일이 등록이 다 돼 있다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내용을 읽어보고 5개를 골라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기능에 맞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기능의 능력 범위 내에서 요구한 명확한 프롬프트는 이건 실제로 AI가 수행할 수 있겠죠.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얘기인데, 조건 중에 베스트 프롬프트의 조건 중에 5가지인데, 이 5가지의 마지막 버전은 업무적 가치가 있는 거를 시켰느냐, 실제로 뭔가 실행할 수 있고 업무에서, 비즈니스에서,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가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업무적인 가치죠. 이런 가치는 단순하게 정보를 줘야 한다든지 간단하게 뭐 그 아래 위를 바꿔줘, 이런 정도의 처리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성격의 업무에서 나올 겁니다. 생산성, 효율성,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시키면서 AI가 단순한 도구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 큰 가치를 주는 도구로 활용되는 그런 조건이 바로 업무적 가치 부분인 거죠. 이렇게 이제 당장 가능하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적 가치를 결정짓는 요소인 거죠. 여기는 how가 아니라 what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를 푸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프롬프트가 하나 있다고 했을 때 그 프롬프트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얘가 어떤 쪽의 결과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내용이, 방향이 어떤 거냐가 what을 결정을 하고, 이 what이 바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 4050 이 부분, 이제 남성 골프 런칭 전략을 수립하는 프롬프트가 있었어요. 이제 3가지 구성 요소를 이미 충족한 걸 알고 있는데 앞에서 봤죠. 그런데 여기에 직접 경쟁이 될 브랜드 5곳을 노출하고 리스트를 뽑아서 그들의 전략을 조사를 해서 전략에 반영을 하라.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도 조건을 줬어요. 실제 근거가 명확한 내용만 반영을 하고 수치 중심으로 숫자를 뽑아다가 이 전략 수립에 반영을 하라.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AI가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범위예요. 검색 기능이 있다면.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앞에 프롬프트의 가치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줄 거기 때문에 실제 사실 그 다음에 조사 기반으로 경쟁도 고려를 해서 이건 이제 아주 도움이 되는, 그죠? 네 번째 조건인 AI의 그 수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고민을 한,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추가적인 부분을 보충을 한 프롬프트입니다. 마지막 조건이었던 업무적 가치 부분은 사실 이게 어떤 부분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문제 자체가 런칭 전략을 수립하고 그걸 투자 유치 설명회에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고, 거기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가지고선 작성을 해놓은 그런 프롬프트였기 때문에 뭐 당연히 업무적 가치는 높은 프롬프트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덩어리 이제 5가지 조건을 나눠볼 수가 있을 거예요. 명확함, 필요한 정보 포함, AI 실행 가능성. 이 부분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조건이에요. 이게 없으면 오해가 생기거나 엉뚱한 결과가 나오거나 할 겁니다. 결국 나쁜 프롬프트가 되겠죠. 그런데 이하고는 다르게 목적 표시하는 부분하고 업무적인 가치를 있는 걸로 이제 처음부터 문제를 설정하는 거. 이거는 결과는 이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확장 요소고 또 고도화 요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이제 제대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도움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프롬프트는 사실은 이제 쓸모없는 프롬프트로 보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이쯤에서 우리 5가지 조건을 다 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좋은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런 걸 잘 작성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되지? 이 부분을 좀 점검을 해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 미리 훈련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제 벌어지는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프롬프트 여부는 어차피 응답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롬프트하고 응답, 뭘 던졌을 때 어떤 응답이 나온다라는 세트를 여러 개를 만들고 반복해서 훈련을 해봐서, 그리고 그 응답과 프롬프트의 관계를 검토를 하는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결국은 매번 문제마다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도 다를 거기 때문에 매번 문제가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적응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를 단순히 몇 가지 템플릿 복사해 놓은 거 저장해 놨다가 그냥 쓴다고 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뭐냐면 그 문제가 가진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고쳐야지만 최고의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템플릿이 아니라 프랙티스, 훈련,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하는 방법 자체가 몸에 배 있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프랙티스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5개의 최고의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한, 베스트 프롬프트를 만들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